오늘 이한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은정보 위원님과 최명석 위원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봐야 할 이한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의 등장 굉장히 보석같이 느껴지죠. 학수고대하던 CPU, 인텔의 CPU,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등장하면서 이 D램 시장에 조금 기대감이 더 불어넣어지지 않을까라는 소식입니다. 메모리의 혹한기에 돌파구가 될까요? 조은정보 위원님, 특히 네. DDR5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보도 쪽에서 커지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작진이 좀 타이틀을 멋지게 뽑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고 생각 안 해요. 아, 네. 왜냐면 인텔에서 그 말씀하신 CPU 그 들어가는 이제 D램이라고 그런 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초기예요. 삼성전자에서 3나노 들어가는데 이건 그닥 경쟁 상대가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반도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 사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DDR 그런 5, DDR4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서버 같은 데 들어가는데 고용량 그렇게 많은 용량 그런 데서는 역시 DDR5가 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조금 리드 타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해드렸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요즘 참 장을 보게 되면요. 두능할거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로테이션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어떤 말씀, 모 증권사에서 이제 좀 1월달 장밋빛 전망 나온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말입니다. 네. 저나 최명석 의원님이나 완전 이제 1월달 효과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려왔습니다. 1월 초부터. 예, 그래서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께 뭐 나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제로 돌아와서요.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먼저 바닥에서 움직인 게 반도체 섹터예요.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 또 올랐죠. 네. 방산도 올랐죠. 태양광 올랐죠. 올랐죠. 예.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효시는 바로 반도체였어요. 그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는 투자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저는 투자 매력 겸 그다음에 또 훈풍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윤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 예. 반도체 육성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주식격언에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체가 바로 업황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25%까지 좀 확대하겠다, 상향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좀 구체적인 어떤 그 스케줄을 보게 되면요. 평택하고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에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시스템 반도체 기업 성장 환경을 위해서 한 56조 원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전략 제품 창출 글로벌 K 팹리스 이제 팹리스 육성한다는 거죠. 거기에 한 215억 이게 정부 이제 투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을 왕성하는데 100억을 하겠다. 이게 작게 느껴지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18일 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만나게 됩니다. 다보스에서요. 그래서 인텔, IBM, 퀄컴, JP 모건, 소니, 뭐 무마달라 이렇게 대기업 CEO들이 만나는데 여기에는 좀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서로 협업이라든가 어떤 뭐 그 조인트 그런 거 하는 것들이 좀 행간에 그 숨은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목을 잡혔어요. 냉정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각국에서 예. 원자력에 의해서요. 지금 또 들고 나오겠는 게 바로 반도체 굴기입니다. 대표인 게 중국이 포함되고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 가까운 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대만한테 많이 밀렸잖아요. 대만 TSMC는
대만에서 정부에서 30년 동안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아래 TSMC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고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 지금 반도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잘 못 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뒷받침해 주시네요. 그런데 반도체가 예. 이제 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이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도 그렇고 뭐 대만이나 그런데 다 그런 뭐 미국이나 그런 일본이 몰라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까요? 이게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도 한 25% R&D 세액 공제를 하고 미국에서 칩스법까지 통과시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칩스법을 통해서 2,8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얘들은 아예를 법안에서 2차 전지 다 유치시키고 또 칩스법에서 반도체 다 중국한테 지지 않으려고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또 일본에서는 TSMC까지 유치하고 있어요. 네. 일본이 그 환경 문제가 없겠습니까? 반도체. 그러면 뭐 100일 동안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4,760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금 반도체 산업에 아주 영향을 쏟고 있다. 이유도요. 430억 유로 규모 펀드 조성하면서 유럽 반도체법을 합의했다. 중국도 그 반도체 업계 법인 소득세를요. 무려 50에서 100% 감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년 동안 1조 위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반도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재미있는 거 약간 이제 뭐랄까 작은 이슈가 되는데 네. 이번에 그 ARM 아시죠? 거기서 원래 나스닥 상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철회하고 이제 영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ARM.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지금 영국 총리를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 예. 우리가 꼭 삼성에서 그때 이재용 회장도 갔을 때 그렇고 ARM을 우리가 또 이렇게 품을 수 있지 않나. 이건 제 막연한 생각이에요. 이런 것이 항상 이슈가 될 거예요. 이런 이슈가 전국적으로 반도체 전체 섹터에 좀 훈풍을 부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반도체 업체의 상승이 비단 이 이슈 때문에 오른 것만은 아니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DDR5에 대한 이 고부가 가치 디램 시장이 아무래도 혹한기 돌파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학수고대하던 인텔의 CPU, 이 사양, 사파이어 래피즈의 등장은 반도체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반도체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병선 위원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들 어느 쪽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이제 조은 정부님께서 아주 해박하게 박시하게 너무 잘 풀어주셨는데 간단히 저는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장은 살아난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조은 정부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계속 바닥권에서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 5만 원대 바닥을 찍고 지금 제가 볼 때 6만 7천에서 7만 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정부가 반도체 세액 공제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및 관련 반도체 소비재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반도체주가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가장 많이 닫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주거든요. 예.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최신 D램 규격인 DDR5가 시장 본격 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 및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에 추천했던 PSK 또 넥스트칩, 샘CNS 뭐 이렇게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이 계속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밀어주고 또 각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슈는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세계의 패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중요한 이게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슈로 보면 삼성전자가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힘든 5만 원대를 벗어나서 6만 전자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이 업종 반도체든 뭐 부품주든
삼성전자든 향후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주가 긍정적으로 여겨지면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전쟁,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질 수 없다. 네네. 그리고 조은호 의원님께서도 이게 바로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올해의 그 전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대만이라던가 뭐 다른 쪽에서 좀 밀렸던 우리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시장이 올해에는 조금 더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DDR5가 DDR4보다 속도가 2배고 이 절감력은 한 20%가량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앞으로 DDR5에 대한 관련주도 잘 살펴보시고요. PSK, 넥스트칩, 샘CNS, 제주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또 관련주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업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참 다양한 업종들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가 꼽은 업종은 이겁니다. 예, 어제 그 면세점이나 화장품주, 리오프닝주가 하락한 걸 보고 아마 그 보유하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리오프닝주 간다더니 이제 다시 하락하는 건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방역 강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보복에 대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입국자들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별일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은정 부위원님, 리오프닝주가 그래도 오늘 다시 반등이 나타나서 다행입니다만 예. 이거 뭐 하루하루 이거 떨려서 뭐 살겠습니까? 그러게요. 리오프닝주가? 예. 예. 근데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속국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도 우리 그 사드 들어왔을 때 막 그 롯데 그 폭력 행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도 뭐 거의 그렇지는 않지만 네. 난 참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참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생각도 먼저 들어요. 예.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렇게 단기 입국 그 비자를 제한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언제까지 갈까요? 그 예? 제한되는 건 단기 비자 발급 예. 그 중단이라는 부분은 뭐 오래 가지는 않겠죠.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제대로 이렇게 수치는 안 나오지만 거의 미국처럼 과거 미국처럼 피크 아웃에 도달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보시면 그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뭐 화장할 때도 없고 아파트에서 화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피크거든요. 네, 앞으로 더 경제 나올 거예요. 재건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좀 감정적으로 그런 지금 액션을 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참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퍼뜨려 놓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유행하니까 우리나라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안 한다니까. 그때 네. 우리 열어놨었잖아요. 빚자 열어놔서 많이 걸렸잖아요. 그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하겠다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냉정히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봐요. 네. 리오프닝은요,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피크아웃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이제는 진짜 엔데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뭐 독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단기하고 중기하고 한번 나눠서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위드 코로나 그 전환 과정에서 그 확진자가 급증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현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님 그 언급하신 대로 반환 정서가 좀 있어요. 근데 또 반환 정서 있는데 재밌는 게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 올래? 라고 보면은 싱가포르 다음 우리나라 오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오, 네. 예,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것이 감염 확산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일시적인 유치기 현상이 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리오프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화장품, 면세점, 여행, 항공, 그다음에 엔터. 근데 엔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반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들여오는 걸 싹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중국 내 반환 정서가 필수가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거야 뭐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화장품도 저는 이제 앞으로 이따 말씀드렸지만 중국보다는
얘들은 너무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저는 차라리 동남아라든가 미국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 그쪽에 매출이 예, 예. 강한 그쪽은 화장품 늘어나고 주들을 좀 더 예, 예, 보자. 예. 예. 중국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아이를 법안이 있고 뭐 얘도 또 횡포로 부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장품 같은 거 미국 같은 거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실내 마스크가 이제 1월에서 또 3월 그 사이에 한번 해제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 당연히 줄 거고 면세점은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비자 발급받으려면 좀 웨이팅이 굉장히 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항공도 노 자펜 일본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아주 그냥 다 항공편의 예약이 지금 차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리오프닝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고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이제 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네요. 네. 아, 화장품주를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화장품주는 중국에 대한 매출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 미국이나 동남아 쪽의 매출을 좀 확대하는 걸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를 주목하자라고 하셨어요. 그 종목이 어떤 건가요? 네. 예. 예, 바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네. CNC 인터내셔널 뭐냐면 자기 고유 브랜드가 아니고 ODM 방식. 그러니까 주문자에서 오더를 받아서 개발도 하고 제품 생산도 해요. 주문자 그 상표 부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좋으냐면 미국에요. 월 370만 개 넣은 것이 600만 개까지 늘어나요.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나요. 이것이 그래서 뭐 고유 브랜드도 아니고 결국 ODM이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 것들이 참 주식하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제가 팁을 드릴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니까 또 어땠습니까? 대표로 청담글로벌 같은 게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니까 중국에서 또 이제 입국 그러면 단기 입국 비자 제한한다. 그러니까 또 내렸거든요.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CNC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이평선 밀집에서 이거 관심 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뭐 지금 보면은 펀더멘털 상당히 좋고 미국을 봤을 때 CNC 인터넷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2,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중국인들을 좀 크게 제한 없이 받아서 코로나가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조심하자라는 뜻으로 좀 방역 강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참 보복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갈 때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보복성 조치, 그와 관련한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도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은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 출렁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 최명섭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좀 중단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부 관계자가 발표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스무스하게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가 남은 동네 그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두세 달이면 끝나겠죠. 또 이제 정점이 뭐 1년 가는 것도 아니고 두세 달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올 텐데 이번에 이제 춘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최고 사상 최대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겁니다. 근데 어차피 한번 개방을 하면 그걸 열 수가 없거든요. 이미 많은 중국 그 여행객들이 뭐 동남아라든가 한국, 일본에 와서 뭐 이렇게 감기약 같은 것도 싹쓸이 한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뉴스라든가 행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조은정 의원님 이렇게 생각대로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또 이미 우리가 중국에 많이 들어갔고 중국 사람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좀 중단할지언정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뭐 소포라든가 화물로 뭐 물건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단기성으로 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따라서 이제 출렁이는 화장품, 면세점, 뭐 리오프닝주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공주는 그래도 조금 좀 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단기 비자는 안 되지만 뭐 화물이라든가 그런 거 갈 수 있죠. 그래서 항공 쪽에 조금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뭐 유감을 표했고 네. 이제 일본의 외무성도 좀 철회를 요구했으니까 네네.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네. 중국에서도 경제 지금 오픈을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네네.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 네. 이제 앞으로의 경제 그 회복에 대해서 네네. 그 종목을요. 아까 항공 쪽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보신다고요? 네네. 어떤 눈에 띄는 특징주가 있습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추천한 에어부산인데요. 여기 보면 에어부산은 오늘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보면은 어딘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갈 비행기가 없다 할 정도로 뭐 여행객이 50배 증가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진에어, 제주항공 등 LCC 흑자전하면서 많은 매출이 뛰는데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 추천했고 아침 방송에 다 추천을 했는데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바닥권에서 한 2,300원대 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원대 가 있는데 현재 25%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예전에 19,000원대 있는 주식이 이제 3,000원이니까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3,000원대를 뚫으면 제가 볼 때 3,500원에서 4,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에어부산 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는 대한항공이죠. 그래서 사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에어부산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단기, 중기로 대응했을 때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LCC 가운데 최명수 위원님의 픽은 에어부산이었고요. 조문조모 위원님은 엔터 쪽보다는 그 화장품 쪽, 그리고 화장품도 좀 더 매출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줬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이었죠. 자, 이 두 종목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